안녕하십니까. 권준욱 TV를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 보건대학원 감염병 역학을 전공한 권준욱입니다. 직전에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서 코로나 방역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12월 1일인데 본격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의 유행이 발견된 것은 미국에서 1980년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거의 동시에 주간 질병 사망력 보고서 MMWR이라는 보고서에 집단적인 남성 동성 연애자 사이에 면역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감염증과 피부암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첫 단초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이즈도 사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수공통 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책, 즉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에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대략적인 그 조사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과거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로 군림을 했던 많은 나라들, 특히 콩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가 그 식민지를 통치를 했는데, 또 아프리카를 다녀간 많은 유럽인들이 그 당시 이상한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진료 목적으로 환자의 혈액 등의 가검물을 파라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놓은 그 검체를 대학병원, 연구소 이런 곳에 시기별로 상당량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짚어서 역으로 추적해서 조사를 쭉 올라가 보니 전국적으로는 정확하게 1908년 무렵에 오늘날의 카메룬 인근 지역에서 특정한 침팬지에서 발생한 침팬지 면역결핍 바이러스 SIV라고 부릅니다만, 거기에 감염된 침팬지가 사람에게 전파시켰다. 특정인에게. 그 사람에서 HIV-1,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HIV-1과 HIV-2, HIV-1에 여러 가지 또 그 소그룹이 있는데, 오늘날 중증을 많이 일으키는 에이즈 유행을 주도하는 그룹이 M그룹입니다. 그 M그룹에 해당하는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진화되어서 적응되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08년에 등장한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1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고 숨어 있다가 1980년이 되어서야 우리에게 그 정체를 드러냈느냐. 그 사이에 많은 바이러스의 진화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 국한되었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여러 가지 가설들이 등장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아프리카에서 많은 그 감염병, 특히 기생충성 질환인 수면병의 치료를 위해서 등장했던 주사제 또는 피하 주사기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약을 투입하는 그 치료제의 주사제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혈액에 분포했던 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1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의 첫 글자를 따서 HIV라고 합니다만, HIV-1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또 바이러스도 진화가 되고, 이 바이러스는 혈액에 가장 농도가 높지만 그 다음으로 농도가 높은 것이 성관계를 가질 때 나오는 여러 인체의 체액에도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에이즈 바이러스는 사실은 사람의 눈물, 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을 일으킬 만큼 양이 많지 않다는 것 뿐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에서, 또 성관계를 가질 때 나오는 체액, 즉 남성의 정액, 여성의 질액 등에서 매우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농도를 가진 액이 전파될 수 있는 행위, 혈액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수혈, 또 출산 때, 그리고 주사기를 공동 사용할
때 이미 묻어있는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많이 생기고 또 성관계를 가질 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이즈의 날이 12월 1일로 된 이유는 구글 같은 데를 검색해 보면 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언론인의 추천에 의해서 서양, 특히 미국의 경우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에 12월 1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정을 권고했다고 합니다만, 이제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전 세계 인류의 약 4천만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는 3,990만 명 정도 되고, 한 해에 2023년 같은 경우 63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에이즈 확진자가 한 1,000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용어가 좀 복잡해서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에이즈라는 거는 HIV1 또는 HIV2라는 사람에게 면역결핍을 유도하는 바이러스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증 중에 말기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지는 질환들이 나타나는 질환을 총해서 우리가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이 쭉 나열이 돼 있고, 그래서 원래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HIV1, HIV2 두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있고, 또 신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년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980년대, 90년대 이후 이러한 리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바이러스의 복제 단계별을 공략하는 약제가 등장하고, 마치 결핵 때 항결핵제제를 혼합으로 쓰듯이 에이즈에 대해서도 병용요법을 통해서 내성 출혈을 막기 위해서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치료제들이 투약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억제되는 효과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농구선수로 유명한 매직 존슨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류 역사상 한 2명의 에이즈 감염자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어서 에이즈로 이제 진행 안 하는 사례까지도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책에서 나오듯이 에이즈도 사실은 침팬지에서 시작을 했다. 모든 대부분의 한 70% 가까이의 감염병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다는 거. 지금 이 순간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등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가장 우려하는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도 다른 이슈지만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전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 등장의 우려를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역학자로서는 슈퍼박테리아의 등장은 사실은 이런 전쟁과 같은 우크라이나 지역보다는 인구가 많고 항생제를 많이 쓰는 지역, 병원 내에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우려 지역은 뭐니 해도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이렇게 인구가 많고 항생제에 대한 통제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에이즈의 유래가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특정한 지역, 카메룬에 있던 어느 이름 모를 침팬지가 어느 이름 모를 사람에게 유인원에서 발생하는 시미안 이뮤노데피션시 바이러스를 넘겨줌으로써 그때부터 시작하여 1980년에 전 세계로 정체를 드러냈고, 이제는 인류가 에이즈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록 백신 개발까지는 아니어도 치료제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거울 삼아 우리가 계속해서 원헬스 개념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강조점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